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나요? 하늘? 구름? 바스락바스락.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라거나 우연?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간질간질한 단어도 있겠고, 저에겐 그게 가족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제 정규 앨범의 주제도 가족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이란 단어는 그냥 저에게는 제 삶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 더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홍순명이란 작가님의 개인전인데 전시 제목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풍경, 재난, 가족. 뭔가 굉장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이 참 특이하죠. 여기는 사비나 미술관이라는 곳인데요. 잘 보시면 건물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 미술관은 북한산을 바라보고 서 있어서 제가 알기로 북한산의 원래 이름이 삼각산이거든요. 건축하신 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건물을 일부러 그 삼각형으로 지은 게 아닐까. 자, 전시가 시작되는 곳은 2층이래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뭔가 굉장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 키보다도 훨씬 큰 높이의 작품들인데요. 게다가 그 풍경들이 용암, 세찬 바다, 굉장히 커다란 구름, 아니면 연기, 석양에 빛나는 또 호수, 그리고 불타는 숲. 저도 사실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들을 좋아해서 이런 풍경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느끼곤 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작품들을 만나니까 뭔가 제가 직접 이 풍경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시 제목에 재난이란 단어가 있어서인지 풍경들이 모두 예사롭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웅장하다, 아름답다, 또는 경이롭다, 비극적이라기보다는 한 폭의 장엄한 풍경화 혹은 추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재난 현장이 한 자락 같기는 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도 되나? 아무래도 제 시선을 가장 압도하는 거는 이 그림입니다. 풍경, 아이러니, 원. 뭔가 거대한 그림 위에 선이 보이는데 꼭 퍼즐 조각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캔버스 여러 개를 합쳐서 커다란 화면을 만든 거였네요. 이 캔버스가 맞물린 틈새를 보니까 다 따로따로 그렸습니다. 캔버스를 애초에 다 깔아놓고 그 위에 그림이 아니에요. 캔버스 하나하나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모으니까 이런 거대한 풍경이 완성된 거죠. 캔버스가 도대체 몇 개야? 6 곱하기 18 하면 118이 아닌 108개구나. 그쵸? 헷갈릴 뻔했어요. 워낙 많아서. 네, 캔버스 하나만 뚝 떼어봐도 그 자체로 그냥 추상화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것도 무려 108점을 일일이 그려서 보여주려고 했던 이 풍경은 과연 뭘까요? 이게 9.11 테러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연습생 때 연습을 끝내고 이제 새벽 시간이었었어요. 12시에서 1시 사이. 저는 영화를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때 부모님이 주무시지 않고 굉장히 놀라면서 봤던 그 뉴스들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뭔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그리는 내내 이 9.11 테러의 아픔에 대해서 떠올렸을 텐데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아니 왜 재난 현장을 그려야만 했을까라는. 이 풍경도 재난 현장인가요? 그러기에는 뭔가 이렇게 너무 평화롭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품 제목도 붉은 남쪽 바다. 수면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게 이날은 날씨가 참 맑았나 봐요.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햇빛이 이렇게 반짝거리며 반사가 됐을까. 연초에 동생이랑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코모 호수에 일렁이는 그런 잔잔한 물결들, 그날 날씨가 또 굉장히 좋았는데 물에서 비춰지는 많은 분들의 행복한 표정들, 이런 그림을 보고 있자면 그때 추억들도 떠오르곤 하네요. 방금 큐레이터님이 지나가셔서 살짝 여쭤봤는데 이 작품에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수명 작가님이 어릴 때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수면 아래로 몸이 가라앉으면서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보이던 바다가 햇빛에 반짝반짝 되게 아름답더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순간에 자신을 집어삼키는 바다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저는 근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비티라는 영화. 산드라 블럭이 혼자 우주 공간에 남겨지면서 겪는 이야기죠.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굉장히 외로웠고, 그런 그녀를 둘러싼 광활한 우주는 참 아름답잖아요. 숭고하고요. 팸플릿에 홍승명 작가님의 작업 노트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의 예찬과 재난의 고통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공존하는 불편한 풍경은 나의 미학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사이드스케이프라는 명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드스케이프는 그냥 말 그대로 옆 풍경, 비스듬히 떨어지는 풍경, 비켜난 풍경 이런 의미로 작업을 해왔고요. 산들바람, 보슬비, 따뜻한 햇살 일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과한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들이 돼버리면 이게 그냥 졸지에 태풍, 가뭄, 장마, 폭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처럼 말이죠. 온통 화염에 휩싸인 산불 현장 모습인데요. 하필 거센 바람이 부나봐요. 거칠게 흩날리는 불씨들이 너무나 막막해 보여요. 이렇게 불길에 휩싸였을 때 정말 많은 피해가 쌓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희생하게 되잖아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죠. 그 호주 산불 굉장히 크게 났을 때 코알라는 지면을 빠르게 걷지 못해요. 그리고 코알라가 먹는 그 풀들이 굉장히 기름진 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에 굉장히 약해요. 코알라가 그 산불이 났을 때 발바닥이 뜨겁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 그림이 2019년 호주 산불에 대한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껴서 바라보면 바람은 그냥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자연현상일 뿐인데 그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 기준인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을 또 겪고 나면, 산불이 크게 한번 몰아치고 나면 자연은 또다시 이렇게 회생하게 된대요. 다시 꽃피는 거죠. 그런 대자연의 위대함,
숭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님은 애써 재난을 마주한 게 아닐까요?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주문하면서 말이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래층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빛바랜 옛날 사진들인데 갈기갈기 찢겨서 걸려있는 느낌? 보니까 사진들이 누구 집 앨범에서 꺼낸 것 같은데 작가님네 앨범인가? 근데 왜 이렇게 이리저리 찢겨나간 벽지 마냥 너덜너덜 너절할까요? 한번 보자고요. 작품이 굉장히 오묘해요. 분명 회화 그림인데 사진 같기도 하고요. 옛날 느낌의 그 세피아 사진과 색감 있는 필름 사진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작업한 거지? 근데 정말 재밌네요. 여기 남자 두 분이 서로 굉장히 닮았어요. 모자도 닮았고 얼굴형도 비슷하고, 이렇게 보니까 인매도 닮은 것 같고. 큐레이터님한테 들으니까 이 두 분 부자지간 맞다고 하네요. 여기 색칠된 분이 아들, 그러니까 홍승면 작가님이시고, 옛날 사진 속 남자분이 바로 아버지. 지금 딱 작가님의 나이대 아버지 모습을 함께 그린 거죠. 저희 아버지도 제 나이대 사진을 보면 저랑 정말 완전 비슷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생과 어머니는 도플갱어라고 하죠. 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면 클수록 너무 똑같아요. 네, 저의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왠지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진들이, 특히 옛날 사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와, 이 작품 봐요. 집에서 화살을 쏘는 시합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작가님이 어릴 적이면 최소 1950에서 60년대일 텐데, 야, 그 시절에 이런 화살 쏘는 시합을 한다니 처음 봤어요. 네, 뭔가 부유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때 당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 아마도 작가님 어머님의 젊은 시절 같습니다. 텐마루 풍경도 그렇고 입고 계신 비단옷 자락도 그렇고 초소체로 흘려 쓴 한자들과 겹쳐져 있어서인가 그 옛날 여성이란 시대 편견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 특히 부모님의 옛날 모습이 담겨서인지 굉장히 애틋한 그림들인데, 왜 작가는 이렇게 뜯고 찍고 혹은 막 긁어낸 것 같은 이런 거친 화법을 사용했을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 작품 연작들의 제목도 그래요.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 사실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진 않는데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들죠.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이가 그렇게 삐딱삐딱거리면서 하여튼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작업으로 한번 풀고 싶었었어요. 또 어머니의 앨범에서 찾은 어떤 화면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 어떤 화면을 그려요. 그 위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찾아서 그 실루엣을 화면에 비춘 다음에 그 실루엣 모양을 그대로 테이프로 붙여요. 그 위에다가 다시 내 환경, 나의 어떤 사진이거나 내가 겪었던 사건이거나 내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 다시 그려요. 그린 다음에 테이프를 떼내는 거죠. 어머니께서 작가님이 화가의 길을 걷는 걸 엄청 반대하셨대요. 장남인데 예술이라니, 안정적인 공무원 아니면 어엿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야지 왜 불안정하게 예술을 하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더더욱 지금이랑 다르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배고프게 살고 편견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으로서 어머니로서 안정적인 생활과 부유하게 사시길 바라셨을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라는 게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배운 가치관과 아들의 것이 서로 다르고 때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머니의 고집된 가치관도 아들의 꺾을 수 없는 꿈도 이 작품들 안에는 둘 다 와장창 깨져버렸으니 먼지처럼 훌훌 털어내고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라는 제목이 이제 좀 와닿네요. 가족 안엔 을의 믿음이 있다고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일들의 연속인 거, 그게 제일 익숙한 일상이라는 거. 그래서 또 가족이라는 거.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이란 풍경, 그리고 재난이라고 했을 때 을의 비극적 풍경만을 떠올리는 당연한 감각들을 버리고 전시 제목처럼 비스듬하게 풍경을 조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입체감 장난 아니다.